환기는 하루 4번 30분 이상, 에어 서큘레이터라든지 선풍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활용해서 화장실 환풍기 그리고 주방 이런 것들 다 열고 현관문도 열고, 삼겹살은 회식 때 나가서 사 먹자. 네. 저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은수입니다. 볶음이나 튀김 요리가 이제 가장 안 좋다고 봐야 되는데, 조리 시 나오는 이 조리 매연, 그러니까 연기가 성분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특히 이제 고온에서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름 성분과 이런 것들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입자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리 매연 혹은 조리 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리 종류는 아무래도 그런 종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급식 종사자 여러분들이 폐암으로 인해서 다수 산재 인정받은 적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10년 이상 오랫동안 조리를 하신 분들한테서 폐암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국제암연구소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인덕션이 가스레인지보단 나아요. 사실 창문 열어놓고 후드도 켜놓고 그 상태라면은 인덕션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아요? 근데 비용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새집 증후군은 말 그대로 이제 새집에 들어가면서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 거를 말하고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는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든지 가려워서 뭐 긁는다든지 아토피가 심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굉장히 건조해지는 경우도 많고, 호흡기 증상으로는 이제 기침이나 뭐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물질은 보통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VOC라는 물질들이고, 대표적으로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이런 증상들을 흔하게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이크아웃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베이크아웃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빵 구울 때 베이커리라고 하잖아요. 구워서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집안의 온도를 굉장히 높인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35도에서 40도 가까운 온도로 8시간, 10시간 정도 충분히 이제 난방을 했다가 또 한두 시간 정도 개방을 하는 식의 그 유해한 기체 성분들이 공기 중으로 다 빠져나오게 한 뒤에 창문으로 내보내는, 환기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베이크아웃이 일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오히려 가구나 이런 곳에서 뒤틀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 더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화재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자체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 결과들을 보였는데,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단기간에 확 방출되는 게 아니라 흔히 이제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가구에서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점진적으로 방출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베이크아웃을 했을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증가하는 그런 패턴들 때문에 효과가 없진 않지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환기가 가장 1번이고요. 사실은 창문을 활짝 열고 30분 이상, 하루에 뭐 4회 이상 이런 식으로 환기를 충분히 해주는 것과 활성탄 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이 안에 미세먼지, 아니면은 건축물, 건축 자재에서는 그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능의 일종인 이런 물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환기를 해야 합니다. 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우풍이 들어와서 위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온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집은 환기 측면에서는 나름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환기라고 하는 거는 외기와 이제 이것들이 소통이 잘 되는 상황을 말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창문이 하나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사무실 내의 공기를 빨아내는 형식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에어 서큘레이터를 두고 환기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뭐 열 수 있는 건 다 열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절별로 우리가 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가 굉장히 극성을 많이 부리는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문을 통한 환기는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30분 이상 이렇게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문을 닫고 이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왜냐면 이제 실내에 이미 높아져 있는 라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환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하셔야 되고, 여름철은 이제
습기와의 전쟁이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문을 열게 되면은 냉방이나 이런 것들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좀 짧게 자주 해주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은 너무 더운 낮 시간보다는 그냥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겨울철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좀 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환기는 맞통풍이 되는 창이 있을 때가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이럴 때도 그냥 창문만 열어두는 것보다는 에어 서큘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환기를 할 수 있는데, 두 개의 창문이 있다는 가정하에선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쪽 창문을 좀 넓게 열고 나가는 쪽 좁게 열어서 이제 나갈 때 공기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해서 에어 서큘레이터를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